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휴일을 맞아서 그냥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얘기 뭐 섞어서 뭐 가상화폐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섞어서 할 테니까 혹시나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캐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뭐 차트를 보는 법 정도는 알려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 뭐를 이제 알려드릴까 저 고민을 해봤는데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일단 기세를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강한 건지 약한 건지 일단 그 부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당일날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이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기준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는 종목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만 봐도 오늘 시장이 지금 빨간색이 많은지 파란색이 많은지 강세의 흐름인지 약세의 흐름인지 아주 단순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평선 같은 경우도 60일선 위에 있는지 60일선 밑에 있는지 주가들이 혹은 시장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이라든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누구든지 초보자들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가지고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이 이게 지금 요 빨간색으로 나온 게 저는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쓰지만 여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있는 대로 봅시다. 자, 이 빨간색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이 지금 위에 있죠? 그러면 지금 강한지 약한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60일선 위에 있으면 강한 흐름. 여기 왼쪽에 61선 위에 있을 때 요거는 지금 나스닥 같네요. 나스닥 시장이 61선 위에 있을 때서는 강했었는데 지금 약세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됐다 싶죠? 올해 2월 전까지는 나스닥은 강세 국면이었지만 지금 약세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자, 60일선 위에서 놀던 데는 작년 12월 전까지는 강세 국면. 그다음부터는 박스권 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은 밑에서 놀죠. 약세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락장과 먹구름이 찾아올 때는 이 흐름부터 캐치가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몰라갖고 지금 장이 되게 좋은 줄 알고 막 질러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흐름들이 돌아서려면 나스닥이 18,000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하면 60일선을 깔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18,000원 못 가면 계속 60일선 밑에서 놀면, 자, 이거를 우리가 과거서부터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게 요거는 이제 1년짜리밖에 안 나와요. 아쉽게도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대신증권이나 다른 쪽들은 미국 주식을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정도의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다른 NCT에서 찾아보면. 근데 지금 키움증권은 미국 주식은 그래요. 우리나라 거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보자들이 시장이 꺾이거나 안 좋을 때 감지를 하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뭐 피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그 흐름을 눈치도 못 채고 죽어간다는 거죠. 마치 개구리를 우리 비커에다 놓고 뜨거운 물을 바로 담그면 얘네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만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냥 앉아 있다가 죽는다 그러죠. 감지를 못 해요. 천천히 올리면 감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걸 알려드린 겁니다. 뭐 추세가 깨지고 뭐가 깨지고 뭐 이런 거 말고 60에서 위냐 아래냐. 그럼 60에서 무조건 밑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폭락 나오고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우리나라 시장 보면 요거는 61선 파란색으로 돼 있네요. 자, 61선. 61선 방향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자, 과거부터 차트를 쭉쭉쭉쭉 2006년도 독일 월드컵 그때서부터 봅시다.
차트를 제가 전문가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끝나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쭉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시장을 쭉 보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때 2021년도 7월 달쯤 거의 상투를 치고 2022년도에 하락장이 찾아왔죠. 지금 한 2년 지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기억이 잘 안 날겠지만 미국 장도 하락장이 찾아왔고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 다 올라갔던 것 다 반납하고 아주 징글징글한 하락장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2022년도 그때 여기였나 설날 들어갈 때쯤 이제 하락장 시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이때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하락장 찾아왔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도 어딜 넘어가지 못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자 60일선을 봐봐요. 60일선 자 코로나 때 상승장 찾아오고 깔고 움직이죠. 근데 60일선 밑에서 움직이죠. 지나고 보니까 하락장과 60일선 방향과 그 다음에 위냐 아래냐가 뭔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까? 지금 이게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60일선 위에 있을 때에서는 뭐 질러도 되고 뭐 그냥 뭐 미수 쓰고 뭐 신용도 쓰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60일선 밑에 있을 때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 과거서부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년, 30년 전 우리나라 어차피 주식시장 198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뭐 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있었던 차트를 쭉 보면 하락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통과 함께 60일선 밑에서 있었습니다. 60일선 위에서 있던 경우들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 60일선 위에서 흔들렸다가도 물렸다가도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면 가져다 줬지 항상 여러분들의 고통과 계좌가 녹는 상황들은 60일선 밑에와 있었다. 봐봐요 진짜로 2022년도에 여러분 계좌가 녹을 때 고통스러웠죠. 60일선 밑에 있으니까. 자 이전에도 확인해 보면 요때도 2018년도 이때도 1년간의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60선 밑에 있죠? 요 박스권 비슷한데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62선 밑에서 있던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코로나 찾아왔고 자 2017년도 잠깐 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4차 산업혁명 갑자기 얘기가 막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가 폭등을 하고 그랬던 장 이때 60일선을 우상향에다가 60일선을 깔고 움직일 때가 많았죠. 그거 봐요.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 여기는 왔다 갔다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60일선 위에 있을 때서는 안 봐도 알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돈 좀 벌었다 여기서 다 까먹었을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돈 다 벌었다 여기서 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죠. 올라갔죠. 어떻게 깨집니까? 박살났죠. 어떻게 돈 법니까? 다 깨지지. 근데 60일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다 똑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차트들을 다 봐도 60일선 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 계좌가 녹질 않습니다. 오히려 물렸다가 물타기 더하면 수익으로 빠져나오다 큰 수익이 나오죠.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계좌가 녹아버린다? 60일선 밑에 있을 때. 저때 2007년도, 2008년도 역사상 가장 제가 볼 때는 손실이 컸던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90%까지 빠졌어요. 1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 9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80%만 덜 깨진 정도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은? 이때 특히 이때 여러분들이 장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당시 제가 타 방송에 있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 부전문가였고 그때 대표 전문가가 있었고 같이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 전문가 회원이 40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종목들을 제가 다 관리를 하고 보고 있었는데 다 마이너스 90%였었어요. 모든 종목들이. 근데 그게 흠이 아닌 게 다 그랬거든요. 안 그랬던 종목이 없어요. 다들 마이너스 90%로 수렴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박살나더니 올라가니까 회복이 돼요.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야, 마이너스 90%도 회복이 되는구나. 근데 그게 그냥 회복되는 건 아니고 강한 종목들을 잘 골라 타야 됩니다. 그냥 냅둬 갖고 올라가는 경우는 한 몇 년 걸렸을 겁니다. 한 2년 동안
냅둬갖고 아마 회복됐을 테지만 1년 동안 마이너스 90%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매매를 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종목들은 또 그 빠진 것만큼 테마주들이 또 휘황찬란하게 이쪽 저쪽 막 급등하고 그래요. 그때 2009년도가 그랬고 여기도 보면은 61선 밑에 있을 때랑 61선 위로 깔 때.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알려드렸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것만 있다면 이전도 마찬가지죠. 보나마나예요. 여기 돈 버는 장, 여기 돈 벌었던 거 까먹는 장, 여기 돈 버는 장, 여기 돈 버는 장. 그러면은 앞으로도 61선 밑에 있을 때는 경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60선 깔고 올라갈 때는 뭘 경계를 해? 물려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여태까지 많았는데 그러다 다시 61선 깨지면 다시 경계하면 되죠. 61선은 5일선과 달리 아주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다. 좀 무거워요. 오르고 내리고 요 흐름들이 좀 묵직하게 그러니까 중기 추세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왔다 갔다 난리를 쳐도 60일선은 꿋꿋하게 버티죠. 그러니까 60일선, 121선, 241선 이런 애들은 긴 추세 방향에 쓰이는 선들이기 때문에 그냥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6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5일은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얘기해서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선이 되는 거죠. 60일은 60일 동안의 주가 평균선. 그래서 코스피를 그렇게 찍은 거고. 그러면 주식으로 따져도 자,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길게 봐보세요. 길게 봐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이 이제 강세 국면이고 어느 국면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 좀 보이죠? 여기는 60일선 탔으니까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대박이 났을 거고 많이 올라갔다 60일선 꺾여요. 밑에서 놀아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이 느낌이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몰라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것도 좀 조정받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 됐지. 지금 일단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주성 엔진은 요거 눈으로 잘 보시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60일 꺾였죠? 조정 받고 있죠? 물론 해피엔딩으로 신고점을 다시 갖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많이 올라갔다가 60일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될지 경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다시 그러면 아까 전에 봤었던 거 봅시다. 여러분들이 눈이 자 이거 이렇게 색깔이 저렇게 돼갖고 잘 구분이 안 되면 제가요 저쪽에 있었던 세팅값과 똑같이 5일선을 빨간색으로 21선을 녹색으로 61선을 파란색으로 똑같이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121선을 갈색으로 이거는 그냥 무시. 자 61선 좀 전에 봤던 주성 엔지니어링과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60선 밑에 있죠.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죠. 이렇게 해서 18,000 안착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주성 엔진이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우하향으로 내려가면서 미국 시장은 미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 미국은 박살이 날 것이고 그 미국이 박살나면 일본 증시는 유럽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까요? 똑같이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60일선이 위냐 아래냐 그리고 방향 머리를 들었는지 내려 꼽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18,000 회복 못하면 그냥 단타만 하다가 그러니까 과거 제가 2022년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2020년도 때 그때서 그쵸 여기 이때 서울경제TV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2월달
다른 전문가들은 눈치 못 챌 때 저는 시장 폭락을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현금화 대응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녹화 방송 찾아보면 나옵니다. 2월달, 3월달 시장 많이 빠질 거다. 처음에는 한 1800까지 빠질 걸로 봤는데 빠지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세고 악재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1500까지 빠질 거다라고 슈팅 걸려서 그럴 거라고까지도 얘기했었던. 이렇게 여기서 현금화 대응했으면 저는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여기 급락할 것 같아서 현금화 대응을 시켰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매수 타이밍도 정확하게 잡아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잘 잡았다고 그다음에 이거 피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간 다음에 저는 요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2022년도 설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눌림목으로 봤어요. 여기도 꺾였죠. 그러니까 경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간 폭에 조정이 넣을 수 있으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근데 요쯤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설날 들어가기 전에 여기 라인이 깨지면 하락장 시작이니까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를 경고를 미리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깨지길래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이제 하락장 시작입니다. 이제는 게릴라 전법을 써야 됩니다. 게릴라 전법은 뭐냐면 종목들이 박살이 나면 그러니까 최소 30% 많게는 50% 박살나면 들어갔다가 먹으면 팔고 또 기다리면 또 박살나요. 하락장원이 됐기 때문에 심심하면 박살나죠. 그럼 박살나면 또 반토막 나면 또 들어갔다가 또 1, 20% 먹으면 또 팔고 나오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박살날 거니까. 강세장은 또 올라가고 조정이 짧고 또 올라가요. 조정이 짧고 또 올라갑니다. 강세장. 하락장은 반등은 쥐꼬리만큼 올라가고 폭락만 맨날 나오고 조금 반등 준다 싶으면은 또 폭락 나오고 이게 약세장, 하락장.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보고 게릴라 전법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때 2022년도 요때 이제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인데 근데 그때 이후에서 이제 차트를 보니까 진짜로 어때요? 61선 밑에서 놀죠.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깔면서 그래도 뭔가 매매가 나왔던 장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약해가지고 미국 시장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 못 가고 재미가 없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코인을 하든 아니면 미국 주식을 하든 우리나라 사람 미국 주식 많이 넘어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주식도 한번 볼게요. 이 이평선 색깔은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고 이건 보이는 대로 그냥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평선들인데 이 이평선이 며칠 선으로 나와 있는지는 여기는 안 나온 여기 있겠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설정값 여기 있다. 그렇죠? 여기 주황색이네. 이동평균선 60일선이 주황색입니다. 그러니까 강세 국면.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이게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이거 바닥을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국면은 약세 국면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세 국면이니까 뭐 저점 매수는 안 들어올 것 같고 지금이라도 한번 쫓아가 볼까? 이런 마인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60일선 위에 있죠? 이럴 때에서는 방향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60일선은 머리를 들고 있고 우상방일 때는 여기서는 조금 비싸게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위로 깔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하향을 갖고 있거나 60선 밑에 있을 때는 싸다고 들어가게 되면 지하실 10층, 20층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과거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그럼 현재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 건 다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자, 테슬라 지금 61선 머리를 밑으로 내려 꽂고 있고 60선 밑에 있죠. 지금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지하고 차라리 62선을 깐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방법은 최저점 매수와는 별개입니다.
최저점 매수 방법은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측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최저점 매수는 오히려 요때 저점이 찍힐 때 이때가 최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세랑 좀 다른 거라서 재수가 좋으면은 저점 매수가 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또 빠지는 자리에 괜히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근데 알려드린 61선 방향을 가지고 얘기해드렸던 거는 지금 약세 국면에 있으니까 강한 다음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거나 이렇게 과거의 차트들 보면은 강한 상태에 들어가면 물려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안전하게 하시려면 62선이 깔리면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테슬라만 그러냐? 다 그래요 지금. 애플도 그렇습니다. 여기 주황색. 나스닥도 똑같죠. 62선 밑에서 놀고 있고 추세선도 못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올라가지도 않고 미국 나스닥도 다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강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60에서 밑에 있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에 있었죠. 우리나라 시장 여기 2300 제가 70 얘기했었나 90 얘기했었나. 그러니까 여기가 웬만하면 안 깨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깨지고 났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16,000 안 깨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근데 최근에 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저점도 깨졌고 나스닥도 16,000자리가 깨지면서 제가 시각을 안 좋게 보면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시발점이. 미국도 16,000이 안 깨졌으면 18,000까지 밀릴 게 아니고 18,000을 지지하고 뭐 올라가고 계속 추세를 살려놓고 갔을 텐데 아까 나스닥 기억납니까? 60에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18,000을 그러니까 16,000 안 깨지고 18,000 쪽에 놀았으면 다시 추세 복귀한 다음에 62선을 다시 끌어올려서 뭔가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이렇게 꺾인 모습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62선을 타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전저점 2300 뭐 70인지 90인지가 안 깼다면 여기서 지금도 그렇게 뭐 위험한 모습은 아니고 올라타기만 하면 되거든. 올라타면은 박스권 흐름에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데 미국이 차트가 떨어지는 마치 하락장 초기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를 혼자서 올라간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의 경고 사인을 보내드리면서 단타 단기 매매만 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자 우리나라 시장 또 차트만 그냥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 시장과 별개로 본다라 그러면 해외 시장보다 어때요? 차트가 확실히 강하고 좋죠. 먼저 빠져서 그래요. 미국 시장은 이제 빠지고요. 먼저 강했다가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모양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빠졌고 빠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강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강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이 나왔죠. 그걸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합니까? 해석 못해요. 다들 그냥 디커플링이라 그러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빠졌고 차트가 62선을 치켜 세우고 있고 강하기 때문에 미국과 좀 다르게 디커플링이 나왔던 것뿐입니다. 근데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꼴인데 그게 지금? 일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기대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락장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한국 시장만 올라간다? 그러면 좋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꼴은 그래요. 미국 장 떨어져도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제가 전문가 생활 19년 동안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장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올라가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한 번은 있었을 겁니다. 뭐 없었을 수도 있고요. 맨날 우리나라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자 어때요? 재밌죠? 60에서 위인지 미친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건지
딱 답이 나오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목들 움직인 거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테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움직인 업종 시세에 보니까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하고 뭐 사무용품 조선 그리고 테마도 조선 비만 치료제. 오늘 비만 치료제가 오늘 엄청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먹는 치료제 나온다고 막 그러고. 자, 오늘은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조선주하고 비만 치료제를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종목을 한번 봅시다. 알려드린 것만 갖고 요 놈이 왜 강했는지, 이거 지금 사면 왜 안 되는 건지, 뭐 약한 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텐데. 자, 일단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조선주들이 강한 거는 뭐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왜 강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강하대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만 얘기 나오고, 오늘도 실적 좋다 그래갖고 올라왔죠. 실적 좋다는 얘기는 뭐 황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 뭐 운임지수부터 해서 LNG 지금 가스선부터 해갖고 뭐 친환경 선박 뭐 다 줘요. MRO 사업, 미국 그 함정 운영, 수리 뭐 이런 거 하는 사업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조선 기자재를 작년서부터 강하게 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LNG,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전 세계에다 세일즈를 하려면 배가 수천 척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열심히 찍어대면 한 60척 정도 뽑는다. 60척부터 돛담배가 아니에요. 엄청 큰 배입니다. 이거를 뭐 수천 척, 2천 척인가, 4천 척인가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감은 쌓였습니다. 많이 쌓였으니까 뭐 향후 단기간 몇 년 동안은 이런 조선주, 조선 기자재 실적들이 계속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뉴스에서는 3년 반 일거리는 꽉 차 있다고 합니다. 4년, 5년, 6년 그거는 가봐야 되는데, 물론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어요. 중국의 기술력들이 계속 올라오고 국내에서도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수주가 들어와도 물량을 못 맞추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해서 나중에 그쪽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고, 어쨌든 인력 때문에 그 수주량을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중국의 추격이 얼마나 따라올 것이냐, 이게 제일 걱정인 부분이죠. 다행히도 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 일단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사이익 그것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선주들은 건재합니다. 내년 초에서 얘기가 조금 바뀌게 되면, 왜냐면 LNG 사업 발주 수주량들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있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10개 들어왔는데 뭐 내년부터는 이제 피크를 치고 9개로 줄어든다. 그래도 9개도 감지덕지죠. 8개로 줄어든다. 뭐 그것도 감지덕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현대미포조선, 자, 강세 국면과 약세 국면, 그냥 그것만 보는 거. 이거는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아니면 저점 매수 잡는 방법의 타이밍은 분차트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는 이게 강한 건지 약한 건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강세 국면이고 여기 조정 국면이 약하죠? 당연히 조정 국면이니까 주가가 빠져 있겠죠.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61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 전문가님 찾아보세요. 있나? 61선이 이렇게 깔리고 주가가 밑에 서 있는데, 아니죠. 62선이 깔리고 있는데 주가가 폭등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가는 박살이 나고 있는데 62선 혼자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어요. 61선은 폭등하고 있어요. 61선 막 폭등하고 있는데 주가가 캔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동평균선의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주가가 약세 국면인지 강세 국면인지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약세 국면일 때에서는 참고 기다렸다 60사 깔 때에서부터 공략을 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서 여기 깔고 움직이고 올라갈 때에서부터 본 사람들은 지금 큰 수익이 났을 것이고, 반대로 에코프로, 제가 에코프로 저주를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구제해 준 거죠. 고점에 있을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LNF 여러분들한테 그 후성을 하도 많이 추천해 가지고 제가 후보지, 후성의 아버지란 별명까지도 있었던 후성. 저는 후성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제일 멍청해서 추천했습니다. 제일 안 움직여서. 저는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코스모와 코스모시 소재 이거를 밀었었습니다. LG화학하고 삼성 SDI까지 이쪽을 밀었단 말이에요. 이쪽을 밀었는데 다 잘 갔어요. 잘 가니까 딱 보니까 후성도 2차 전지인데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이것만 안 가네. 그러니까 안 갔던 애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하나가 후성이었고 하나가 코스모화학.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치킨 종목이라 갖고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그냥 이거 사라라고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엄청 잘 갔어요. 코스모화학도. 근데 이 후성도 여기 62선 꺾이면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500%가 나왔단 말이에요. 450%인가 540%인가.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추천해서 5,000원대 밑에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는데 62선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악담을 했어요. 박살날 거니까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쳐다도 오지 말고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악담을 합니다. 그걸 듣고 잘 팔았으면 다행인데 고집대로 안 판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떨어지고 나 지금 이때 당시 하도 제가 매도 사인을 내가지고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저를 원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많이 올라간 종목 그렇게 팔라고 맨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리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코스모학도 코스모 신소재도 다 매도 사인 냈어요.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 조심해라. 여기도 코스모학 이게 치킨 종목이라 그래서 아마 서울경제TV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안티가 잠깐 동안 좀 많았었어요. 2020년도에 요때에서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돈이 된다라고 얘기해갖고 치킨 종목이라 해갖고 이거를 종목을 하면 왜 줬냐면 코스모신 소재도 잘 가지, LNF도 잘 가지, 에코프로, BM도 잘 가지, 다 잘 가는데 후성하고 요거하고 후성은 이때 좀 그래도 움직였어요. 근데 코스모학이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면 먹는다고 그렇게 강하게 밀었더니 여기서 잠깐 안 움직였죠. 잠깐 한 20%인가 25%인가 마이너스 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이것도 주식이냐고 막 안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막 안티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오더니 이게 10,000원 기준으로 얼마를 갔냐면요. 93,000원 갔어요. 93,000원. 10,000원 이하에서 물리면 수익 난다고 얘기했던 거의 800%, 900%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 많이 올라갈 때 더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올라갈 때 이미 2023년도 후성부터 이미 다 조심하라고. 근데 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현금화해라 조심해라 셀티론처럼 박살난다 아주 경고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에코프로에 물려 있느냐 왜냐면 타 전문가나 다른 전문가들은 계속 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2차 전지 더 갑니다 더 갑니다. 주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오면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도로 떨어집니다. 뭐 미국 주식도 하락장 걸리면 도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떨어져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경고를 많이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 방송을 보니까 막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계속 욕심에 위에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포스코, 에코프로 걔네들이 2024년도에 고점을 쳤거든요. 저는 이미 2023년도 여기 얘네들 꺾이는 거 보고 경고하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 BM도 좀 늦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에코프로가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가 2024년도가 아니고 2023년도네요. 에코프로 이게 좀 늦게 더 올라가니까 앞서서 다 상투를 다 치고 다 내려갔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미련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고 혹은 싼 줄 알고 앞서서 먼저 떨어졌던 애들 그걸 주워 담은 거죠. 뭐를? 이거 에코프로 BM 이것도 담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이건 2023년도 4월 달에서도 빠졌는데 걔네들이 7월 달에 급등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담은 거죠. 싸다고. 그러다 물렸는데 이게 수익이 나면 팔 텐데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다 마이너스 70%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올라가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얘는 70, 80이네. 마이너스 84%.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제가 고점에서 매도를 시켰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팩트잖아요. 제가 서울경제에서 이 고점에는 정말 2차전지 다 조심해라 저주를 퍼부었다니까요. 다 박살날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배웠던 61선 방향을 봐봐요. 왜 경계를 해야 되는지 에코프로부터 보면 여기서 꺾이죠. 약세 국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는 깔고 올라가면서부터 그때부터 봤어야 되는데 지금도 62선 방향은 하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아직도 깔고 올라가는 흐름이 안 나옵니다. 계속 우하향이죠. 지금도 싸다고 들어가려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쳐다도 볼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 주식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쳐다도 볼 필요도 없다. 이 회사가 위험하거나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죠.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달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코프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얘도 80% 빠졌을 겁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나와야 돼요. 82% 정도 빠졌어요. 언젠가는 폭등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 있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뭔가 이유를 붙여서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면 언젠간 폭등한다고? 84% 빠졌으니까 언젠가는 급등하겠네? 그러면 사야지? 라는 생각 드시죠? 저는 때려주기도 안 사요. 왜? 타이밍이 안 나왔잖아요. 계속 60에서 밑에 있는데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 10년 동안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60에서 뚫고 올라가겠죠. 그때 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뀔 때. 60에서 뚫고 우상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는 것을 이때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다른 종목들도 다 대입해서 타이밍을 잡는 데 사용을 하시고 저점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저점 매수가 아니고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요걸 보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보면 셀트리온 제가 셀트리온 작년 여기서 그래도 좋은 얘기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좋은 얘기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졌지만 이때 왜 좋은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보이시죠? 여기는 제가 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셀트리온 많이 올라갔다고 60원 꺾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얘도 반토막 더 났죠. 32만 원짜리가 15만 원 근처로 내려왔으니 13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반토막은 더 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됐는데 빠지고 나서 이때쯤서부터 해서 셀트리온을 저는 이제는 좋게 봅니다를 왜 얘기했느냐. 60원 깔았기 때문에. 근데 깔았는데 왜 다시 또 떨어졌느냐. 이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지금 제약주들이 힘이 일부는 강해요. 알테오젠서부터 해서 ABL 바이오 이런 애들은 자 얘기했으니까 한번 얘를 봅시다. 알테오젠 왜 강할까? 여기를 깔고 움직이죠. 깔고 움직이 60에서 위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60에서 위에서 움직이면 그냥 강해요. 강하고 60에서 깔고 움직이지 않고 거꾸로 움직일 때는 약하고 뭔가 차트가 좀 강하고 뭔가 뉴스가 나오고 올라가려면 이렇게 깔고 움직여야 돼요. ABL 바이오 또 60에서는 여기서부터 깔고 움직이죠. 여기서 꺾이긴 하지만 그걸 꺾인다고 막 바로 죽는 거 아니니까 뭐 보면서 가야 되면 우리 차트를 보면 아주 초보적인 거 알려준 줄 알았죠. 62선을 밑으로 깔고 움직였지만 62선 방향이 우상방이고 무상방에다가 우리 차트를 볼 때 차트 분석할 때 전저점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62선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지지를 하느냐. 그래서 추세 방향 추세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추세가 그려지죠. 수렴형이죠. 수렴형인데 차트가 깨진 게 아니고 차트가 우상방 그려지니까 당연히 62선 차트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60선 차트 방향이 괜찮으니까 61선을 밑으로 움직이더라도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데는 제가 아까 전에 61선 상방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저점 매수는 이거 써먹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저점 매수는 차트 기술로 가든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여기서는 강세 국면, 여기 약세 국면, 여기 강세 국면, 여기 약세 국면, 강세 국면, 여기 약세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약세 국면만 표시하면 자, 여기가 지금 약세 국면에 들어온 경우인데 약세 국면만 보면은 약세 국면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만 차트 기술로 가자면 전저점을 지지하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우상방으로 지금 62선은 우상방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해석하자면 전저점 차트로 볼 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모습을 그리려면 저점이 깨지면 돼요. 저점이 깨지고 61선이 우하방일 때서는 건들면 안 되죠. 저점 매수는 무슨 저점 매수예요. 요렇게만 됐을 때만 저점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ABL 바이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것도 제약주인데 이거 되게 약해요. 엄청 약합니다.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같은 제약주인데 자, 여러분들도 이제 눈이 좀 떠졌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62선 방향과 차트의 기술을 딱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되게 초보적인 건데 보자마자 이거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예요? 미쳤다고 해서 그렇죠?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사면 언제 올라올 줄 알고 그럼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야 돼. 어떻게? 62선을 뚫고 올라가든가 전저점을 지지하고 뭔가 올라가려는 아둥바둥거리면서 양떨어져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땅굴 파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 깨죠.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62선 하방향에다 62선 밑에 있다가 좋은 거 하나 있죠. 계속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싸다는 거.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 딱 좋은 거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 근데 그게 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언젠가는 폭등할 수 있는 기회의 티켓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망하지만 않는다면. 많이 빠지는 종목의 최 안 좋은 어두운 면은 상패입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패달 기업이 아니에요. 회사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박앤셀 구간인 거예요. 근데 차트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 가는 것뿐. 그러니까 언젠가는 62선을 깔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알테오전처럼 움직일 겁니다. 자, 오늘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얘기를 했는데 초보자들은 이걸 몰라서 에코프로 꼭대기에 물려갖고 고생하고 셀트리온 꼭대기에 물려서 고생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바닥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고 고생하고 하는 경우들을 좀 이제 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이 지금은 강세지만 언젠가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점에 산 사람들. 고점에 샀다고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미국 시장의 차트가 꺾이면서 62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렸듯이 뭔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경계를 하라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미국 시장 볼까요? 미국 시장 지금 왜 경계해야 되는지 이제 보이죠. 깔고 움직이다가 수상해요. 이 여기 못 뚫고 계속 내려가면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될지도 모르고 에코프로처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61선 밑으로 깔 때에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저 전문가는 왜 자꾸 18,000 돌파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귀가 들리죠? 돌파 안착을 해야 62선을 다시 살려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전에 우리 봤었던 알테오젠처럼 알테오젠 요거처럼 요것도 꺾였잖아요. 미국 나스닥처럼 꺾였는데 여기가 나스닥 따면 18,000입니다. 18,000을 돌파했으면 이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을 다시 살려 올리죠.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이.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18,000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에코프로처럼 될지도 모르니까 졸졸졸졸졸졸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될지도 모르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와 종목 대한 얘기 오늘
캔들 차트 얘기 더 하고 싶었는데 62선 방향의 설명과 다른 종목들도 비교해서 하는 게 또 쉽기도 하고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데 저점 매수는 안 되더라도 약세 국면에서 타이밍을 잡는 건지 강세 국면에서 잡는 건지 너무 재밌죠. 앞으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꼭대기 안 물릴 자신 있죠. 알테오젠도 고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경계 신호가 나오면서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마찬가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한번 사볼까? 이제 한번 담아볼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방송에서 많이 배워가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요.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시장이지 시장이 아직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를 말씀을 끝으로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